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대한해운의 실권주 청약이 진행되죠. 이미 지난주에 실권주 영상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마침 대한해운 일정이 있어서 생각난 김에 부지런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실권주란 무엇인가? 실권주는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요. 기존 주주들이 배당받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주식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로 인해서 남은 유상증자 물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모르면 실권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상증자가 뭔지는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면 위에 나오는 주린이 탈출기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돈이 필요한 경우에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고 그 주식을 돈을 받고 팔아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기 때문에 유상이라는 용어가 붙는 거고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증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는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유상증자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어요. 주주 배정 방식, 일반 공모 방식, 제3자 배정 방식,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 주주 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신규로 발행할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고요. 일반 공모 방식은 아예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 발행 주식을 파는 방식이에요. 제3자 배정 방식은 회사와 관계 있는 특정 대상에게 배정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주주 배정 후의 일반 공모 방식, 이게 바로 실권주와 관련이 있는 방식인데요. 우선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최우선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주고요. 여기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 그 실권주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에게 추가로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실권주 청약을 진행한 두산중공업도, 하나시스템도, 그리고 오늘 진행 중인 대한해운도 모두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거고요.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 중에 청약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다 소화되지 못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공모하게 된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은요, 다른 IPO 기업들을 청약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유상증자 실권주 청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실권주 청약에 참여하면 내가 해당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음에도 해당 주식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권주만 노리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받은 뒤에 상장일에 바로 매도해서 단기에 수익을 내려는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실권주를 청약할 때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우선 어떤 회사인지, 유상증자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봐야겠죠.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업황이나 회사 관련 내용들 바로 찾아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투자 설명서에 인수인의 의견을 보면 이 주관증권사가 작성한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 자금 조달의 필요성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대한해운의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봤고요. 우선 업황이 긍정적이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해운 운임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 모르는 분 없겠죠? 그리고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장기 운송 계약 위주의 안정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서 수익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202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2021년 1분기에는 18.1%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6%나 또 증가했습니다. 운임지수가 상승한 것이 한몫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부채 비율이 2020년에 292.1%로 좀 높다는 거, 요걸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번 유상증자 자금의 사용 목적이 채무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채무 상환 후의 부채 비율은
218.6%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해운업 호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과 재무구조 개선 둘 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해운의 실권주 청약해보기에 괜찮겠다라고 나름의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개인마다 회사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스텝. 이제 일반 공모 청약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러려면요, 우선 유상증자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부터 한번 봐야 돼요. 투자 설명서에서 공모 방법을 보면 모집 대상에 따른 유상증자 배정 주식수가 나와 있거든요. 대한해운은 우리사주조합의 20%, 구주주의 80%를 배정했었네요. 그리고 구주주 청약 옆에 보면 한 주당 신주 배정 비율이 0.2540-436692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대한해운의 주식을 1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라면 25.40436692주의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수점은 버려져요. 그러니까 25주만 청약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절사되는 소수점들을, 버려지는 소수점들을 단수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초과 청약은 뭐냐면요. 분명히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을 받아도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미리 신주 인수권 한 주당 일정 비율만큼 초과 청약을 가능하게끔 한 제도입니다. 대한해운은 신주 인수권 증서 한 주당 0.2주를 부여했어요. 그러면 앞에서처럼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25주의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받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0.1을 곱하면 5주. 5주 초과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합하면 총 청약 가능한 수량은 30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0.1을 곱했을 때 소수점이 나온다면 그 소수점들은 버려져요. 여기서도 단수주가 발생하네요. 그래서 맨 밑에 이런 단수주들과 청약을 아예 안 해서 생긴 실권주를 다 합쳐서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대한해운의 유상청약 결과 상세 내역을 보면요. 총 발행 예정 주식수와 청약 주식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청약률 88.68%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남은 11.32%에 해당하는 주식을 일반 공모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 청약 결과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주식수는 535만 4,524주, 신주 인수권 증서 청약 주식수, 그러니까 구주주의 청약 주식수는 5,720만 3,513주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유상증자 배정 주식수와 실제로 청약된 주식수를 보면 우리사주 조합에서 실권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직원수 대비 배정 금액이 조금 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직원수는 또 투자 설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대한해운은 162명이었어요. 아무튼 보고서 청약률이 좀 너무 낮다거나 아니면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주가 직원당 배정 금액도 부담이 없었는데 너무 많다면 청약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럼 다음 단계 모집 가액과 현재 주가를 비교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실권주의 청약 목적이 할인된 가격의 주식을 배정받아서 바로 차익을 챙기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발행 가액은요, 유상증자 발행 가액과 동일합니다. 투자 설명서에 보면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에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대한해운의 발행 가액은 2,490원이네요. 그리고 6월 14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대한해운의 주가는 3,445원입니다. 발행 가액 대비 38.35%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해운의 주가가 신주 상장일까지 쭉 3,445원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38%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상장 후에 바로 팔면 주당 955원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일정 한번 챙겨봐야겠죠. 언제 청약이 가능하고 언제 환불이 되고 언제 상장하는지. 청약은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환불은 17일에 그리고 상장일은 6월 30일이네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요 정도 주가를 유지해 준다면 주당 950원 정도는 챙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5번째 단계, 청약 가능 증권사와 청약 한도, 증거금도 확인을 합니다. 실권주 청약 가능 증권사는 투자 설명서의 공모 개요에 나와 있어요. 대한해운은 KB증권 한 곳에서 가능한데요. 하나시스템은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투자증권, 정말 다양한 증권사에서 모두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실권주 일반 공모 공지사항을 통해서 좀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 공모 주식수와 발행가액 미리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청약 단위도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최고 청약 한도는 실권주의 경우에 총 일반 공모 주식수와 똑같아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일반 IPO와 차이가 있는 게요. 청약 증거금률이 100%예요. 청약하려는 수량에 해당하는 주식 대금을 전부 납입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겠네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 단계인데요. 청약을 고민할 때 청약 이튿날까지 최대한 경쟁률을 좀 지켜보다가요. 경쟁률에 따라서 내가 배정받게 될 주식수를 미리 계산해보고 또 예상 수익도 계산해서 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일반 IPO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공모주는 보통 우리사주조합의 20%, 일반 투자자에게 25%, 기관 투자자에게 55% 이런 식으로 배정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실권주도 비슷한 공식이 있어요. 공모 주식수의 10% 이내에서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90%는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나눠 갖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이 따로 계산되지 않아요.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하이힐드의 5%만 배정했더라고요.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95%의 물량을 나눠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모주는요. 청약 증권사별로 다른 경쟁률이 적용되잖아요. 실권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 증권사가 여러 개일지라도 모든 증권사의 통합 경쟁률에 따라서 배분이 되거든요. 왜냐? 증권사별로 배정 물량을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증권사별 경쟁률이 아닌 통합 경쟁률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균등 배정 없습니다. 비례 배정만 있으니까 내가 몇 주를 받을지 계산할 때에 내 청약 수량 나누기 경쟁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최대한 청약 이튿날까지 경쟁률을 체크하면서 예상 배정 주식수 한번 계산해 보고요. 현재 주가에서 발행가액을 뺀 차익에다가 배정 주식수를 곱해서 과연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의 경우에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수익률 대비 기대 수익금이 너무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경쟁률이랑 또 시장가와 발행가액의 차이를 토대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공모주들의 성과가 너무 안 좋은데 오히려 이렇게 업황이 조금 괜찮은 실권주 잘 투자하면 좀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물론 실권주 청약을 통해서 주식을 배정받았는데 그 뒤에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락해버리면 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상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직접 정보들 다 찾아볼 수 있게끔 설명드렸으니까 이후에 실권주 청약 일정 있으면 스스로 분석해 보시면 좋겠네요.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